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사이토 다카시의 가르치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 책에서는 직장에서 후배 사원을 가르칠 때 필요한 노하우를 30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의외로 방도는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려주고 제대로 못한다고 혼을 내거나 알려줬다고 선배나 상사는 생각하지만 후배 사원의 입장에서는 알려준 것인지도 모를 때 자신도 어깨 넘어 배웠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때 후배 사원이 의욕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가르쳐 주어도 잘 배우지 못한다는 등 다양하게 선배도 상사도 후배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티칭 노하우도 알려주지만 가르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첫째, 가르치기를 업무 중 하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팀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역할을 분담해 가르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먼저 공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도 신입 때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일은 알아서 하는 거지 등의 생각은 당연히 본인에게도 후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팀 내의 모든 사원이 교사이자 학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개인이 개인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수에게 가르침을 받는 30가지 티칭 스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문식 학습인 세세하게 지도하지 않아도 프린트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팀 내 문화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사수가 업무를 알려주는 것들을 모아 구문식 학습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르치는 자세를 갖추어라, 가르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 배우는 사람의 열정을 이끌어내라로 나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투 하나만 고쳤을 뿐인데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등의 책의 주제도 있듯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자세는 말투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역지사지 자신의 말투가 정중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선후배를 떠나 말투를 정중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저 역시 말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가급적 직장에서는 좋고 싫은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도 하는데요. 선후배 사이에도 팀원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혼내는 것보다는 칭찬을 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후배의 기분 때문이 아니라 선배가 후배를 혼내게 되면 그 팀의 분위기 자체가 나빠지게 되고 그는 팀의 효율성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로 돌려 이야기하되 후배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직접 입으로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메일과 전화로 전달하는 것도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전달하는 것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면 말을 전달하는 맥락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확실한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직접 선배가 후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 라는 생각은 선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1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3분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업무를 가르치고 수행하는 데 있어 피드백을 꼭 해주어야 하며
수행 후 피드백은 당연한 것인데 회사에서는 꼼꼼한 피드백을 즉시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후배들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 격려, 개선해야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피드백이 사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세부적인 피드백은 꼭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 중 다스키네 고야마 노보루 사장은 고객의 클레임 처리는 상사의 중요 업무라고 이야기하며 신입사원들에게 실수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수를 많이 하라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실수를 해도 상사가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신입사원이 패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를 단련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부하 직원의 클레임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회사 선배가 많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르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숫자로 지시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어 주어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후배 사원이 알게 하라고 하는데요.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숙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경에 맞춰 포맷을 수정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이잖아.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선배에게 또는 상사에게 상식적인 일이어도 후배 사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업무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공유해야 하며 평가 기준 역시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일의 흐름을 알고 모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배 사원이 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의 흐름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사가 사원에게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일의 업무의 흐름을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업무를 맡겼을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흐름으로 일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여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후배 사원에게 나무만 보게 하지도 숲만 보게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전체의 목표, 일의 전체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들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를 간결하게 영화 줄거리 30자 이내로 요약하는 것처럼 전달해주고 지시가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부분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며 4가지, 5가지가 넘어가면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은 손으로 쓰면서 알려주거나 도형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업무에서의 성공 경험을 위해 신입사원 또는 후배와 한 팀을 이루어 협동해 하나의 업무를 완수하게 하는 경험도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때 업무를 제대로 찬찬히 가르치기 위해서 선배 1명과 후배 1명의 1대1 형태가 좋다고 하며 튜터 또는 짝꿍을 이뤄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선배도 후배도 제대로 된 인격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지시한 뒤에 제대로 된 피드백 회로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2주라는 시간을 주었다면 2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실패한 사례, 그저 그런 사례, 잘된 사례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후배의 책임으로 돌리면 선배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컴퓨터가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선배, 상사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책임감 있게 다음 미션을 부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원의 열정, 후배의 열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공 체험을 빨리 경험하게 하며 팀 또는 자신의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으라고 합니다. 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팀의 상황을 사원이 판단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선배 또는 상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후배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못하냐고 화를 내고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상사 또는 선배는 당연히 신뢰를 얻지 못할 뿐더러 최악의 직장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는 최악의 직장 동료 리스트에는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떠넘기는 사람, 편을 가르고 파벌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실속만 챙기려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사람, 상사에게 지나치게 아부하는 사람,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사람, 매사에 까칠한 사람, 성격은 유순하지만 일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잡서치 설문조사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최악의 직장 동료 유형은 아닌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가르치는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